8월 말, 차가운 해류가 강해지면 섬들은 매일 짙은 안개에 묻힙니다. 그 옛날 심해의 차가운 해류를 타고 멀리 남극에서부터 이곳까지 온 손님이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펭귄이죠. 키가 겨우 50cm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녀석입니다. 더운 갈라파고스에 적응하기 위해 몸집을 줄이며 진화했는데요. 더운 낮에는 찬 바다에 주로 있다가 서늘한 밤이 되면 육지로 올라옵니다. 적응과 진화를 통해 열대지방에 사는 유일한 펭귄이 된 거죠. 연안은 언제나 잔잔하고 조용합니다. 호수에 떨어진 낙엽처럼 금빛을 띠는 이들은 황금 소코가오리떼입니다. 아침이면 연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오후가 되면 각자 흩어져 먹이를 사냥합니다. 해변은 차가운 물을 즐기는 바다사자들이 차지했습니다. 신선한 공기에 따뜻한 햇볕을 쬐며 일광욕을 즐기다가도 배가 고프면 바로 사냥에 나서죠. 바다사자는 오징어와 정어리 같은 다양한 바다 생물을 먹어치우는 대표적인 잡식성 포식자 중에 하나입니다. 영양분 높은 바닷물 덕에 물고기는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물반 고기반이란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한편의 잘 짜인 군무를 보는 듯 바닷속은 장관을 이룹니다. 먹이를 잡으려는 건지 물고기와 놀려는 건지 바다사자의 수영은 의도가 불분명해 보입니다. 이 또한 풍요가 주는 여유겠죠. 작은 물고기들은 파도가 잔잔한 수면으로 모여드는데요. 보기에는 평화롭지만 전쟁터 같은 곳입니다. 해안을 맴도는 바다새들 때문이죠. 먹이를 발견하면 동료를 부르고 새들은 사냥을 하기 위한 대형으로 퍼집니다. 바다새들의 사냥법 중 가장 독특한 것은 단연 푸른발 부비의 집단 잠수법입니다. 총알처럼 재빠르게 잠수해 먹이를 낚아채 먹는 고급 기술이죠. 푸른발 부비는 이 새를 처음 본 뱃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어 멍청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됐는데요. 민첩하게 사냥하는 모습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파란 장화를 신은 것 같은 귀여운 외모는
사냥할 때와는 또 다른 반전 매력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바다로 나가면 대형 고래와 상어들의 놀이터입니다. (2016년) 갈라파고스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어 보호 구역이 설정됐는데요. 보호 대상 1호가 바로 고래 상어입니다. 갈라파고스에서 이런 동물을 잡다 걸리면 영원히 어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중징계를 받습니다. 갈라파고스에는 10여 종의 상어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깊은 바다 안반 주변은 백기 흉상어의 서식지입니다. 야행성인 이들은 낮에는 잠을 자고 밤이 되면 사냥꾼으로 변신합니다. 어둠 속에서 잘 보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도 사냥감의 냄새를 맡을 수 있죠. 게다가 겁먹은 물고기들의 심장박동을 감지하는 육감이 있어 어디에 숨든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바다는 대형 상어들의 출현으로 종종 섬뜩한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머리 모양 때문에 망치상어라고 불리는 홍살귀상어입니다. 상어 지느러미 사냥으로 홍살귀상어 역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유독 이 시기에 많이 출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홍살귀상어는 콜롬비아의 말펠로와 갈라파고스를 주기적으로 도는 회유 어종이기 때문이죠. 홍살귀상어는 양 끝에 눈이 있어 많은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상어들이 쉬는 시간이면 바닷속은 평화롭습니다. 갈라파고스 협곡의 물살은 아주 거칠기로 유명합니다. 물살이 강해 가오리도 앞으로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바위 옆에서 물살이 약해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협곡 주변을 벗어난 가오리는 익숙하게 바위 틈을 뒤지는데요. 멀리서도 모래 속의 조개를 찾아내는 매의 눈을 가졌습니다. 물이 지어다니는 바라쿠다 떼는 지금이 쉬는 시간입니다. 먹이가 넘쳐나는 지금 모든 물고기들은 여유롭게 바닷속을 산책하며 즐깁니다. 하지만 12월이 지나면 바닷속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훔볼트 해류의 기세가 꺾이고 플랑크톤이 적은 따뜻한 파나마 해류가 내려옵니다. 바닷물은 따뜻해지고 대기는 더워지죠.
해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갈라파고스는 1년 중 6개월은 건기, 6개월은 우기로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갑니다. 그러나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의 주기로 바다는 변덕을 부리죠. 풍요롭던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텅 비어 있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평소보다 올라가는 엘니뇨 때문이죠. (1년에 2차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큰 변화를 겪지만 엘니뇨는 그보다 더합니다. 이곳 생물들에게는 치명적인 재앙이죠. 왜 몇 년을 주기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원인은 무역풍에 있습니다. 무역풍이 약해지면 서쪽의 따뜻한 바닷물이 동쪽의 페루 연안으로 밀려오는데요. 이로 인해 갈라파고스 주변의 바다는 평소보다 3, 4도 높아집니다. 이 현상은 크리스마스 즈음에 나타나 아기 예수라는 뜻의 엘니뇨라 부릅니다. 수온이 상승하는 엘니뇨는 바다를 한순간 혼란에 빠뜨립니다. 심지어는 어떤 집단의 멸종까지 초래할 정도로 파괴적입니다. El Niño is a more negative impact for marine animals because the water temperature comes to be increased 3 or 4 Celsius degrees warmer, and that is tremendous for those animals, and they don't get any food. No fish, no algae. So the animals, if they don't get deeper or get far away, they will never get food. 바닷물의 온도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은 해조류인데요. 수온이 오르면서 녹은 해조류는 해변으로 밀려와 모래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건 해조류를 먹고 사는 바다 이구아나입니다. 바다는 이미 사막이 되어 들어가봤자 헛수고입니다. 바위 틈에도 먹을 건 없습니다. 바다 이구아나는 척박한 육지 환경에서 바다라는 새로운 환경을 개척한 선구자죠. 그들은 엘니뇨에도 대응하는 방식을 찾았습니다. 먹이 섭취가 부족한 시기 동안 몸의 크기를 줄이는 거죠. 몇몇 개체들은 2년 동안 몸을 20% 이상을 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